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정치 기상도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고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23일이죠. 목요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립니다. 여기 아무래도 친문 비명계 인사들이 총 집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백서 국민의힘 총선 백서 둘러싸고 당내 갈등 분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번 주에 네. 피크에 이르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와가지고 네. 뭔가 이제 이재명 그 유일 체제 일극 체제가 조금 뭐 그 추미애 낙선 이후에 김경수 그 이제 귀국 경남지사. 예. 일시 귀국까지 포함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여야 양쪽 모두에서 좀 굉음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굉음이 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백서 말씀하셨는데 백서도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등장을 한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통 그동안은 뭔가 누군가의 어떤 공격에 반응을 보이는 리액션 정도만 네. 하다가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먼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국내 안전인증, KC 인증 안 받은 제품은 해외에서 직접 사지 못하게 네. 하는 뭐 그런 게 좀 추진되다가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여기에 목소리를 냈던데 이게 아무래도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한 전 위원장도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요. 예. 그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니까 앞으로 비윤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대부분 썼는데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이게 이제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 지난 총선 참패의 예. 그 원인을 복기해 보면요. 당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좀 불철저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네. 5월 16일 날 정부가 이 발표를 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맘카페라든가 각종 동호회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토록 자유 이렇게 하더니 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가로막는 이 정부가 자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냐. 예. 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조기 경보를 울려야 돼요. 마침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다 이렇게 네. 같은 날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 총선 때도 보면요. 결국 보면 이렇잖아요.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결국 사퇴를 시켰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의대정 결국 2,000명 그 고집할 것처럼 하다가 네. 고집하지 않겠다. 네. 뭐 1,500명 선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니까 딱 시적절한 그때 딱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에 밀려서 해놓고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실하게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하나 읽혀지고요. 네. 두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재등판할지는 뭐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전대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한동훈이 언젠가 재등판할 때 어떤 화두를 들고 재등판할 것인가. 네. 근데 그제 토요일 저녁에 이 페북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생활 정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재등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재등판의 메시지, 화두는 생활 정치다. 예.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었었고 네.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이끌던 수장이다 보니까 그 상대 진영의 어떤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가 줄을 잃었다면은 이번을 기점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화두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해서요. 예,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정치의 키워드가 생활 정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논란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뭐 면담하는 걸 놓고도 면담이 뭐 다수가 가능하지 않은 날짜를 던져놓고는 안 오는 게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이철규 의원이 써서 또 논란이기도 했고 이게 총선 패배 책임론을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이 씌우려는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일단 조정훈 그 백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책임, 뭐 윤석열 대통령 네. 책임 둘 다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에서는 확실히 총선 백서 TF 활동이 좀 투명해 보이진 않는다.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큰가요? 이미 총선 백서는 정치적 수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정치적 수명을 이미 다 했다. 이미 파산 선고를 당했다. 당 내부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예.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이번 주가 그게 확인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백서가 흰백자 쓰잖아요. 화이트 네. 페이퍼예요. 예. 그 왜 굳이 흰백자를 쓰겠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백서라는 의미에는. 네. 근데 이게 뭐 백서가 아니고 뭐 누구에게 막 책임 추궁하고 뭐 따지고 뭐하고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흑서가 돼 버렸어요. 백서가 아닌 흑서가 이미 돼 버렸고. 총선 흑서가 되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 뭐 이제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 이 조정훈 이 TF 팀장이 뭐 저 전대 참여 가능성을 비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뭐 고도로 따져볼 뭐 논리적 판단 무슨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이 당이 참패 이후에 이 당에 필요한 게 뭐 반성과 성찰, 쇄신과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괜히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이미 수명이 끝났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다. 백서의 어떤 발간 작업 자체를 예. 이 특위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뭐 아예 뭐 하려면은 외부 그 공정한 컨설팅 업체에 그 발주를 하던가 그러면 되죠. 예. 꼭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미 뭐 공정성의 어떤 의심을 받은 상황이니 그렇다면은 조정훈 특위위원장이 아예 전당대회를 나가지 않겠다, 당권 도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 이제 그 당원들은요, 뭐 2조 심판 시즌 2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제 이철규 조정훈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2조가 그렇게 됩니까? 예, 2조 심판 뭐 시즌 2 얘기도 하던데 뭐 그게 별 의미가 없고요. 예.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이걸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예. 이게 누가 이런 백서가 발간되더라도요, 그 의미 있게 그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냥 중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백서 특위의 활동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오히려 반작용처럼 막 튕겨 나와가지고 책임론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만간에 어떤 행보에 나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던데 일단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이 언제쯤 포착이 될까요? 일단 주말엔 글을 올렸고요. 뭐 이제 점점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애시당초 이제 전대 참여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사람들이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예. 그들의 한동훈 때리기가 한동훈 띄우기로 됐고 참여 명분을 더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번 주가 그런 점에서도 진도가 더 나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체급을 또 높여주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주말에도 계속 SNS 글을 많이 올리시던데 일단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총선 패배 이후에 처음 글을 올렸던 것도 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글을 반박하느라고 올렸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오묘한 게 홍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는데 그게 또 자극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끌어내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홍 네. 시장의 주말 동안의 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총선 이후에 홍 시장의 어떤 그 언급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불안, 초조, 조급은 망사,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불안, 어제도 초조, 조급. 뭐 조국이 그 준비하는 특검 받을 준비, 한동훈은 그 준비나 해라.
그래놓고 그걸 또 삭제해버리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뭐 요새 보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빈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어디 이제 KBS 라디오 나가서 홍준표 시장이 자꾸만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그러잖아요. 50 넘은 사람한테 예.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유진산이라는 정치인이 기억이 난다. 네. 1970년대 초반에 43세인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순원을 들고 나왔더니 당시 65세였던 유진산 신민당 당수가 구상주치다. 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네. 뭐 이런데 딱 그 유진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근데 그 이후로 40대 기술원에 그렇게 저항하다가 유진산은 쇠락의 길을 갔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요. 좀 이 보면 그 굉장히 한동훈이 이 당을 다시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당 구성원 내에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BC인가 그 저 대구방송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또 당 대표를 맡으면 이 당은 해체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어주는 당원들은 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거냐? 예. 뭐 찍어주는 당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을 해체할 정도로 당은 간판을 내릴 정도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그게 절박하고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 KBS 라디오 인터뷰에도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동훈 때리기만 하지 말고 시도지사도 전당대회 출마가 충분히 당원 당규상 가능하니 네. 나와서 내가 이 당을 구하겠노라. 네. 이러고 한동훈과의 어떤 건건일척의 승부를 벌이면 어떻겠느냐. 예. 근데 그 이후로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에요. 당 대표는 이미 2번이나 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라고 싶은 아니 건 절체절명의 이 예. 순간 아닙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거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이 네.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쫄보더라. 네. 그걸 요새는 하남자라고 합니다. 아, 하남자? 표현으로. 예. 예, 예. 상남자인 줄 알았더니 하남자였다. 아, 예. 하나 배웠습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게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이라고 표현을 네. 한 건데 이게 뭐 총선을 잘 모르고 정치 초짜들이 와서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좀 반복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에 어떤 영향은 전혀 없고 단순히 그냥 정치 초짜들이 와서 공천 잘못했고 선거 캠페인 잘못 짜서 졌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홍 시장의 뭐 이거 글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어쨌든 이 의견에 지지를 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부라도 있는데 오히려 예. 본인의 입지를 점점 더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초조 조급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뭐 SNS에 글 올렸다가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이런 행위 자체가 본인이 중심이 확고해야지 지지자들을 더 모으고 외연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데 본인 자체가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 쪼그라드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판 대상이 좀 각종 그 인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옹호를 하는 거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지금은 전 대표죠. 네.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또 옹호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좀 비판할 만한 사람은 비판을 안 하는 것 같고 그 이렇거든요. 제일 심한 게 예. 지우긴 했지만 조국이 준비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한동훈한테. 그럼 조국의 어떤 동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그러니까요. 조국 특검법이 그 얼마나 문제가 있는 법입니까? 예. 조국이 1호 법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국수 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소환하고 있어요. 아, 오늘 여러 가지 어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조국 수홍 기억나네요. 지난 네. 대선 때.
국민의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총선 백서 TF가 일단은 공천관리위원들 면담은 했고요. 계속 백서 만드는 작업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29일에 장동혁 그 당시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중단할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그럼 이렇게 그냥 굴러갈 수 있을지 이번 주 내에 뭔가 결판이 날 것 같다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뭐 상임 고문단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자리. 예, 거기서도 뭐 고문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이제 날짜를 약속했으니까 이제 면담에 응하기는 할 텐데 지금 서울에서 이제 그 출마자들 모아놓고 뭘 했는데 이거를 예. 시도당별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공관위원 10명 그 참석이었는데 3명뿐이 안 했잖아요. 출석률이 30%뿐이 안 됐잖아요. 예.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네. 더 불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시도당을 다니면서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백서 만드는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전당대회 나온다면 예. 사전 선거운동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건 그렇게- 선거라고 누구는 얘기하던데 예. 그런다고 뭐 돼요? 되지도 않을 걸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정은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친윤계 후보로 나와서 좀 지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저는 글쎄요. 한번 뭐 저 본인 의사가 그러면 한번 나와서 예. 그 대신 이거는 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예. 이래야지 뭐 양쪽 손에 손 떡 쥐고 뭐 이리저리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상당히 이번 주 시끄러울 것 같고 야권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경수 역할론이 좀 네.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도 워낙 많았고 네. 당내에서 뭐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약간 부글부글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친문 구심점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복권이 안 됐다 보니까 뭔가 네.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박지원 당선인 뭐 윤건영 의원 뭐 등등 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8.15 광복절에 김경수 복권을 특별 복권을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갈라치기 하는데 이 김경수 복권만한 카드는 사실상 없어요. 야권 갈라치기. 예, 야권 갈라치기 카드로 이만한 카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왜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닙니까? 네. 이거는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헌정 파괴범이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제대로 인정하고 참여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사범이에요. 예. 예, 국사범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과 참여의 그 의사가 있다면은 복권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뭐 계속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예. 역사의 법정에서 자신은 아직도 무죄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줘서 정치 활동을 하게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민주당 내 일각, 뭐 친문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인데 실제로 될지는 좀 봐야겠지요. 주말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편의 회고록도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이게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인데요. 재임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걸 대통령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잖아요. 이게 뭐 퇴임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사례였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를 오히려 이제 보수층 일각이나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표현 때문에 더 부글부글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자주 쓰는 우리말이 있죠. 예. 매를 번다. 매를 번다. 매를 번다. 예. 이거 뭐 회고록 문 써서 본인 그 재임 중 활동의 정당성을 어떻게든지 강조해 보려고 했는데 매를 버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오고 간 공문 보면요. 네. 이게 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회고록에. 인도에서 요청이 예. 왔다라고 했죠. 그게 아니죠. 우리 예. 쪽에서 이분한테도 좀 초청장 보내달라. 김정숙 여사도 좀 초청해달라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당시 국정감사 때도 그렇죠. 확인이 됐죠. 예, 배현진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깊게 파면서 문제 네. 제기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 저 회고록의 출판 타이밍도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무슨 여러 가지 수사 관련 요때 딱 내줘가지고 오히려 김민전 당선자가 제기한 삼김 여사 특검의 네. 그 필요성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 정치적으로 이거 굉장히 그 회고록 기획이 실패다. 실패다. 네. 타이밍도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이게 검찰에서 수사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사 진척이 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지난해 말에 아마 고발이 이루어졌을 텐데 네. 그럼 당연히 특검 얘기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특검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특검 이전에 이게 이제 그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그 이제 이창수 전 지검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이거를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검 예. 전에 그게 먼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인도 방문 사례 같은 경우도 전주에서 수사를 했던 건가요? 중앙지검 고발이 아니었고? 예, 그거는 이제 저 별건이죠. 물론 예. 이제 문다혜 그 따님 그 전 사위 전 사위 관련된 관련. 거, 그다음에 예. 김정숙 여사 그 참모들과 이제 문다혜 씨와의 부적절한 그 것으로 보이는 금전 거래 뭐 네. 이건데 이런 게 이제 다 이쪽으로 이관돼서 통합이 돼서 수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를 음. 그 뭔가 여사 방탄 뭐 이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말란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았던 전 정부 수사라든지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가 좀 속도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음. 싶고 국회의장 네.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서 조금 지난 이슈 같기는 한데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당원들이 뭐 탈당하겠다라는 반발이 계속되면서 의장 선거 이후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지난주에 저희 예보관께서도 예상을 하셨던 네. 거는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네. 의장 선출을 예상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죠. 뭐 거의 다 틀렸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도 한 3초 정도 의원들 사이에서 네. 침묵이 나올 정도로 모두가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있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심지어 뭐 저 북쪽에 있는 조선노동당하고 비슷하게 닮아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가 다시 처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추대당으로 당명 바꿔야 된다는 것도 당분간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보류를 하시고. 예,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리 없는 반란을 일으킬 줄 아는 정당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은 살아있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른바 개딸들이 뭐 탈당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좀 골치가 아프겠어요. 양쪽을 다 아우러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선거의 결과가 곧 당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 당원들은 뭐 탈당하겠다라고 난리를 뭐 치는 상황이고 수박 색출론까지 또 등장했어요. 네. 총선 전에 한창 수박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89표가 나왔다고 민주당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장을 하니까 89명을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낸 묘책이라는 게 네. 뭐 웬만한 이제 당내 네. 그 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 당원 투표를 일부 반영하는 걸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 뭐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예. 의원총회에서 하는데 뭐 10%를 해야 된다든가 시도당 위원장 선출할 때도 그 뭐 권리당원의 참여 그 비율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든가 뭔가 이제 달래기 위해서 지금 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딸의 에너지를 이재명 대표가 10분 활용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네. 부정적 측면으로. 예. 지금 그때죠, 지금이. 아, 예. 자기는 좀 활용을 했던 네. 그런 강성 지지층인데 네.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그렇죠. 형국이군요. 예.
근데 뭐 당원 투표를 도입하거나 말거나 그건 민주당에서 선택할 문제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약간 그랬던 게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하는 뭐 어떤 관행에 따라서 민주당이 하는 거지만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고 나면은 선출된 의장은 어쨌든 탈당을 해서 당적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선거에 당원 투표를 반영할 것 같으면 똑같이 국민의힘 당원도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저 개딸들의 그 저 반발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이제 빨리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그런 거를 내놓는 것 같은데 근데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잘된 결과예요. 이게요.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당명 진짜 바꿔야 돼요. 더불어 추대당으로 바꿔야 되고 예.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7위에 낙점을 받고 된 것이다. 네. 그러면 일각에서 이 나라 대통령이 2명 있다. 용산에 1명 있고 여의도에 1명 있다. 네. 사실상 이중 권력 상태다.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런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고 민주당이 아직 그래도 이런 양심이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 건강성이 그래도 남아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열혈 지지자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겠죠. 예. 그냥 열혈 지지자들은 색출하자라는 생각에만 그렇죠.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가라앉히려고 좀 당근을 계속 주는 게 지금 아까 뭐 무슨 심지어 뭐 무슨 선거에도 그 당원 투표 비율을 반영하겠다. 뭐 10% 반영하겠다 뭐 이런 룰까지 얘기를 그 했다고 뭐 하는데. 누구는 또 제도화까지 하자 당원 네. 당규에 제도화까지 하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더불어 추대당을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지금 잠깐의 보류는 하셨습니다만 첫 네. 번째가 박찬대 원내대표 네. 추대였고 두 번째가 사실상의 교통정리가 추미애 당선인으로 됐던 국회의장 선거였고 마지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 얘기였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도 주말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냥 웃기만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냥 연임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공개가 되려나요? 저는 저 예. 추미애 후보의 그 낙방이 이재명의 연임에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를 네. 가져다 줬다. 아, 3연속 추대보다는 이게 낫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추미애 후보도 그렇게 낙마할 수도 있다. 명심을 얻었지만 네. 낙마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계심을 가지고 또 주변을 탄탄하게 할 거예요. 예.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3연속보다는 한번 퐁당퐁당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예, 추미애 건너뛰고 한번 하는 그런 부담도 적어졌기 때문에 예. 3연속 추대라고 하는 부담도 적어졌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추대는 거의 뭐 굳은 자라고 봐야 돼요. 예. 굳은 자다. 음.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도 펴내기도 했고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추도식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맞물려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했다는 얘기가 들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거의 그냥 선을 긋는 수준으로 예. 이렇게 좀 손절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건데 음. 이게 또 그 와중에 김경수 지사까지 귀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친문과 친명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런 관계가 네. 계속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리를 둔 채로. 이 김경수 지사가 뭐 꽤 기간이 있죠. 체류 기간이 한 달 예. 정도.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봉화마을도 당연히 갈 거고 이번 주 목요일에. 예. 그리고 저 평산마을도 가지 않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 뭐 예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겠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날까요? 그 질문을 어제 기자들이 했는데 네. 뭐 말을 좀 피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짧게 체류를 한다라고도 했지만 네. 약속 일단 안 잡힌 것 같았어요.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재명 김경수 회동의 성사 여부의 키는 이재명 쪽이 쥐고 있는 거지 김경수 쪽에도 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날까 말까 그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주판알을 굴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체류를 한 달이나 하는데 네. 잠깐의 티타임이라도 안 하면 너무 또 이렇게 협량한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게 경쟁자에 대한 뭐 이런 그 견제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예상은 만나긴 만나는데 아주 가벼운 만남.
찰나의 만남. 뭐 티타임 정도 했는데 네. 별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안부 인사 정도나 하는 그런 만남. 그냥 봉하마을에서의 잠깐의 조우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보관님의 예상이 맞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